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권투자 권유 대행인 강의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가요, 증권투자 권유 대행인 강의를 함께 진행을 할 건데요.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격증, 우리가 준비하려고 하는 증권투자 권유 대행인의 자격증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러한 자격증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그러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쌤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삼성증권에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현업에서 제가 한 8년 정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사실 누구보다도 이 자격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쌤이 사실 예전에 대학생 때 이 증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소위 말해서 금융 3종이라는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증권투자 상담사, 그다음에 펀드 투자 상담사,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 이 세 가지, 그렇죠. 이 자격증이 사실상 금융권에 들어가기 위한 거의 필수 자격증으로 이렇게 좀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법이 좀 개정이 되면서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자격증은요. 어떤 식으로 지금 법이 개정이 됐냐면 현재 금융권에서, 그렇죠, 실무를 보는 사람에 한해서만 이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제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에, 그렇죠, 대다수가 아마 대학생이거나 혹은 고등학생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금융권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지 현업을, 그렇죠, 실제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현재 제가 말씀드린 그 3종 자격증을 딸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 이름도 좀 바뀌었죠. 어쨌든 그 자격증은 실무자들에 한해서만 자격시험을 칠 수 있게끔 응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시험이 있는데 그게 지금부터 우리 같이 공부해야 될 증권투자 권유 대행이,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뭡니까?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이. 요 두 가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금융권에 들어가기 전에 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격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은행 텔러나 은행 FP 같은 시험들도 그렇죠. 이건 대부분 금융권에 들어가는데 응시 자격에 제한 없이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제 수업을 증권투자 권유대행인 수업 듣는 친구들은 아마 은행권보다는 거의, 그렇죠, 증권사 쪽을 원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증권사 쪽으로 가기에 전에 보통 금융 3종 자격증을 많이 취득을 하는데 이제 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은 아마 요 시험을 응시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증권투자 권유대행인은요. 사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투권인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투자 권유대행인을 줄여서 투권인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무에서는 투권인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바로 그 투권인을 위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요. 현재 실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투자 권유를 대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투자를 권유만 할 수 있지 실제 그 상품들을, 금융 상품들을 매매할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그 자격이 바로 금융 3종 관련된 자격증이고 이건 어디까지나, 그렇죠, 어드바이즈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권유하는 자격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그렇죠,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뭔가 이걸 내가 실무적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좀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좀 자격증의 파워가 좀 약한 듯 좀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투권인 자격증을 따놓으면 참 좋은 게 뭐냐면요. 의외로 여러분 투자 권유 대행인 이 자격증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냐면요. 회계사나 혹은 그렇죠,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회계사분들이, 그렇죠, 다양한 회계 관련해서 기업들의 이런 회계들을 정보를 처리할 때 보면요. 그 기업에 실제로 가서 다양한 정보들을, 회계 정보들을 거기서 실제로 다루면서 회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감사 과정에서는 당연히 감사만 해야 됩니다만 요즘에 최근에는요. 회계법인들이 감사 업무 자체가 워낙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계법인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3일 회계법인이나 안진 뭐 이런 회계법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회계법인들이 대체적으로 수익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많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냐면 회계 컨설팅 쪽으로, 그렇죠, 사업을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해당 기업에 가면요. 그 기업의 이제 많은 회계 정보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회계사 눈에 이 기업이 현재 회계나 재무 운영을 이런 형태로 하는데 여기에 채권을 좀 더 편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회계사가 어떻게 합니까? 해당 기업의 재무팀장님이나 혹은 재무이사님이랑 직접 이제 대면을 할 수 있으니까 만나면서 뭐라고 하냐?
여기 회사의 재무 구조 상태를 보니까 최근에 자기 자본 비율이 많이 높아졌는데 이것보다는 좀 더 부채 비율을 높여서 채권을 편입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전문가가 이야기를 한 거다 보니까 해당 기업의 그렇죠 담당자들이 그럴 수가 있겠네요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럼 어떻게 채권을 편입할까요? 라고 했을 때 그렇죠 회계사가 어떻게 하냐? 요런 채권들이 최근에 좋은데요. 뭐 정부채나 요즘에 국공채에서 뭐 나온 요런 것들이 좋은데 요거를 편입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권유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요. 그렇죠 회계사분이 그 증권사나 이런 쪽에 자신이 투자 권유 대행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담당 직원분한테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사에서 채권을 한 100억 정도 편입을 하고 싶은데 그거 좀 매수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담당 직원이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금융 3종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이걸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회계사분이요. 여기서 이쪽에 있는 회사 사람들이 이 뭡니까 증권사에 그렇죠 이걸 매수할 수 있게 뭐 한 겁니까 투자 권유해서 이걸 연결시켜줬죠. 그 과정에서 투자 권유 대행인 자격증이 있어야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 그렇죠. 요게 실제로 딜이 성사되면요. 굉장히 많은 수수료가 투건인한테 떨어집니다. 예, 엄청나게 큰 수수료예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자격증이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전문가가 되어서 이렇게 투자 권유를 대행할 때도 이 자격증이 필요하고요. 혹시나 제 대학생들 중에 내가 정말 증권이나 투자업에 관심이 많아서 내가 정말 그렇죠. 뭡니까? 실제 증권사에 들어가기 전에 요 자격증을 따서 그렇죠. 어떤 모 증권사의 투자 권유 대행인으로 등록을 해놓고 실제 내가 한번 그렇죠. 투자 권유 영업을 한다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증권사나 이쪽으로 들어갈 때 굉장한 가산점이 될 겁니다. 왜? 영업에서는 실무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금융 영업에 있어서 이 투건인 자격증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학생들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투자 권유 대행인이라는 자격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좀 볼게요. 자, 여러분 투자 권유 대행인이라는 자격증은 이런 겁니다. 뭐 투자자를 상대로 증권 및 단기 금융 집합 투자 기구 집합 투자 증권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 자문 계약이나 투자 일임 계약 또는 신탁 계약의 체결을 뭐 하는 겁니다.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뭐다? 권유하는 사람입니다. 권유하는 사람이에요. 됐습니까? 직접 하는 건 그래요. 현장에 계신 실무를 하시는 분들 중에 금융 3종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는 거고요. 그걸 그렇죠. 그 사람들이 실행할 때까지 익세큐티브 할 때까지 연결시켜주는 그게 투자 권유 대행인들이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러한 투자 권유 대행인은 그렇죠. 다음과 같이 시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응시 자격은요. 그렇죠. 사실상 제한이 없습니다. 뭐 일반인이 있다라는 건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들도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 투자 권유 대행인을 그렇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 총 120분이고요. 문제는 총 100문항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투자 권유 대행인은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그렇죠. 여기서 실시하는 우리 뭡니까 자격증입니다. 자, 합격자 기준은 뭡니까? 과목별 응시 과목별 40점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꽈락이 40점이에요. 그리고 전체 평균이 60점이 넘으면 합격이 되는 시험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꽈락 40점에 전체 평균 60점이 이런 시험은요. 이건 진짜 누구나 노력하면 딸 수 있는 시험입니다. 마치 여러분 뭐랑 비슷하냐면요. 운전면허 자격증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운전면허를 하기 위해서 운전이라는 거 우리 도로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따야 되는 거 뭡니까? 그렇죠. 운전면허 자격증입니다. 우리 금융도요. 금융 어떤 상품을 매매할 때 반드시 따야 되는 자격증이 뭐냐? 그렇죠. 그게 금융 3종 자격증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금융업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따야 되기 때문에 자격의 그런 시험의 그 뭐랄까 난이도가 엄청 높지 않습니다. 누구나 꾸준하게 공부를 하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시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괄학 40에 평균 60 이건 누구나 딸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쌤 수업을 찬찬히 따라오기만 하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열심히만 해주시면 누구나 딸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시험의 세부 과목들을 한번 보면요. 전체 총 3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과목, 2과목, 3과목이 있는데 금융투자 상품 및 증권시장이 1과목이고요. 2과목은 증권투자, 3과목은 뭡니까? 투자 권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당연히 투자 권유 대행인이니까 투자 권유와 관련된 부분이 반드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투자 권유 대행인 중에 뭡니까?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증권 투자와 관련된 걸 이 과목에서 배우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이든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이든 어쨌든 이 업은요.
뭡니까? 금융업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과목에서 금융시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금융투자 상품들이 어떤 거있는지를 거시적으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크게 한번 보고 그 다음 우리가 뭡니까? 증권투자 권유 대행인이니까 증권 관련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 3과목에서 뭐 하는 거예요? 투자 권유 대행인의 업무인 그렇죠. 투자 권유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세 과목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과락을 면해야 되고 일단 40점을 넘겨야 되겠죠. 40점 밑으로 떨어졌다면 그건 공부를 안 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예. 진짜 40점 꽈락은 어지간해서는 잘 안 나오나요? 어지간해 잘 안 나오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했다면 40점 꽈락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60점을 넘겨야 되는 건데 평균이. 그러면 여러분 60점을 넘기려면 어쨌든 우리가 전체 100개 문항 중에 60개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60점을 넘기기 위해서는 그렇죠.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 수험 전략에서 가장 좋은 건 뭐냐? 첫 번째,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쌤 수업을 따라오면서 당연히 이걸 쭉쭉 공부를 해서 골고루 시험을 좀 높게 맡아서 60점을 확 넘기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그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요,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이 이게 내가 공부할 시간이 너무 적어서 좀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가장 좋은 건 그렇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나중에 금융권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실무에서 다 만나게 됩니다. 미리 이론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신다면 정말 금융권에 들어가셨을 때 실무에서 맞닥뜨렸을 때 엄청 빠르게 해당 일을 처리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게만 여의치 않아서 이걸 다 공부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뭐가 좋냐면요. 어쨌든 우리는 100문제 중에 60문제를 맞추면 돼요. 그리고 꽈락을 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과목에서 40점을 넘기고 그리고 전체 평균 60을 맞추려면요. 가장 중요한 그렇죠. 문항수가 많이 나오는 과목들을 세부 과목을 공부를 좀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여러분 기본 10개 이상 나오는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요. 여기 금융투자상품, 그 다음에 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여기 1과목에서는 이렇게 2개가 있고요. 2과목은 모두 2개 다 나오죠. 그 다음에 3과목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요 4가지가 있습니다. 어라 그러면 거의 다 해야 되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60점을 넘기면 되니까요. 여기에서 당연히 1과목에서는요. 총 4개의 세부 과목 중에 요 2가지 과목은 반드시 공부해줘야 됩니다. 전체 30문제 중에 3분의 2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나올 수 있으니까 요 2파트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요거 2개 합치면 20개가 나오죠? 1과목에서 일단 20개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금융투자상품과 유가증권시장과 그 다음 코스닥시장 요 2과목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과목의 경우에는요. 그렇죠. 여러분들 증권 투자 쪽은 생각보다 좀 재밌어요. 이거는 실제 우리가 주식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재테크하실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 2과목은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가급적 2과목은 가볍게 공부를 2개 다 해주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럼 요거 2개 하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25문제가 여기서 해결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3과목이 여기가 좀 힘들어요. 여기가 좀 지루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투자 실무와 관련된, 투자 권유 실무와 관련된 게 많은데 특히 우리 금융 자격증을 여러 가지를 딸 때요. 가장 골치 아픈 데가 어디냐? 법규입니다. 법규. 법이라는 게 정말 따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든 학생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시간이 된다면 다 공부하면 좋겠지만 가급적 3과목에서 시간이 없다면 그러면 법규는 일단 우리가 좀 살짝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요 10문제는 일단 생략을 하고 그러면 나머지 그렇습니다. 30문제가 남죠. 여러분 지금 요 몇 문제입니까? 요거 지금 합치면 45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15문제 이상만 더 공부하면 60점이 되겠죠. 나머지는 뭐 어쩔 수 없이 찍으면 그중에 몇 개는 맞출 테니까 60점이 넘을 거예요. 그러면 가급적 쉬운 거를 좀 하면 좋을 텐데 15개 이상으로 뭐냐? 그렇습니다. 요 직무윤리랑 영업실무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요 2가지, 요 2가지를 공부해주면 요게 몇 개입니까? 이게 20개죠. 그럼 여러분 그렇죠. 합치면 65점이 나올 겁니다. 그래요. 요렇게 여러분 각 과목별로 2가지 세부 과목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쌤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주 균등하게 전부 다 설명드릴 겁니다. 근데 혹시나 정말 시간이 없고 나는 좀 전략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러면 1과목에서는 요 2과목, 그 다음에 2과목에서는 요거 2개, 3과목에서는 요거 2개 이렇게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이 증권 관련된 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에만 집중을 하고요. 나머지를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거에 그렇죠. 취사 선택해서 1~2개를 더 여기에다 넣으면 충분히 60점은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의 그렇죠. 세부 과목들을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 여러분들 이렇게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을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나면요. 이제 나중에 실제 그렇죠. 금융권에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금융권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 여러분 이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을 가지고는 실제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다음 뭘 따야 되냐? 그렇죠. 증권 투자 권유 자문 인력이라는 걸 따야 됩니다. 요게 뭐냐? 요게 쌤 대학생일 때 이게 구 증권 투자 상담사의 새로운 버전이에요. 증권 투자 상담사. 옛날에 줄여서 증투상이라고 많이 했죠. 옛날에 이 증권 투자 상담사를 줄여서 증투상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증투상. 그래서 그 증투상에 해당되는 게 뭐냐? 증권 투자 권유 자문 인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을 공부해 놓고요. 요걸 기반으로 다음번에 증권 투자 권유 자문 인력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배운 내용이 상당 부분 여기 많이 겹치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따기 위해서도 미리 공부해 두시면 상당히 이 부분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쌤이 또 다음번에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 말고 또 요것도 설명을 할 거예요. 뭐?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요것도 나중에 수업을 할 건데요. 요건 나중에 이제 실무에 가면 뭘 해야 되냐? 그렇죠. 펀드 투자 권유 자문 인력을 나중에 따셔야 됩니다. 역시 이것도 그렇죠.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권유 대행인은요. 그렇죠. 증권이랑 펀드만 권유할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증권이랑 펀드 말고 또 뭐 있냐? 파생 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상품 투자 권유 자문 인력 요 세 가지가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3종이에요. 요 세 가지는 실제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 따야 됩니다. 마치 운전을 하기 위해서 운전면허를 따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증권업이나 실제 은행업 쪽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있으려면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뭡니까? 예전에는 법에서 대학생들도 딸 수 있게끔 열어놨었는데 현재는 현직에 있는 실무자들만, 금융권의 종사자들만 딸 수 있게 법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학생 신분에서 딸 수 있는 건 요 두 가지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기반으로 나중에 현업에 들어가셔서 요 세 가지 3종을 취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파생이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파생을 안 따는 친구들이 있어요. 파생을 안 따면 이건 실무적인 이야기라서 여러분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파생을 안 따면 파생 상품을 팔 수 있긴 합니다. 신탁으로 싸서 판매를 가능은 한데 근데 가급적 여러분 당연히 파생도 따셔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파생도 우리가 증권이랑 펀드를 할 때 있어서 위험을 해지하는 전략에서 굉장히 파생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파생도 반드시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콜옵션, 풋옵션 이런 것들이 뭔지 선물과 선도가 뭔지 이런 것들도 공부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증권투자 권유 대행인의 OT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증권투자 권유 대행인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